안녕하십니까, 이건입니다. 예, 예,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정보 예. 갖고 오셨습니까? 예, 신일산업이고요. 신일산업. 예, 매수가는요? 2,000원에 30%입니다. 2,000원에 30%. 예. 아, 지금 이틀 연속 하락을 하면서 손실을 지금 계속 보고 계시는데, 예, 예.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외국인은 계속 샀는데 이게 올라타지를 않고 네. 그래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이게 예.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네. 가져가 봐야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광무 네. 전문가랑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원님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수고하십니다. 예, 예. 신일산업 접근하셨을 때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건가요?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신 건가요? 그때는 좀 이렇게 좀 한 몇 개월 전에 제가 했는데 네. 그때는 좀 장이 좀 괜찮했는데 이제 외국인은 계속 사는데 안 올라가서. 네. 자, 그러면은 일단 뭐 좀 들어보면 이제 몇 개월 전에 추세에 따라서 조금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예, 예. 자,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그 시점에서는요, 단기적으로 이제 계절적인 수혜주로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뭐 선풍기 판매라든지 또 날씨가 더우면은 뭐 제스키라든지 또 에어컨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게 되는데, 워낙에 작년에 이 날씨 변화가 컸었기 때문에 당시에서도 이 계절 관련된 여름 수혜주들이 오름세를 좀 많이 갔었습니다. 작년에 많이 더웠었잖아요. 예, 예. 그래도 올해도 이제 그런 더위가 있을까봐, 좀 이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예년보다는 그렇게 날씨가 아주 무덥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올해도 더웠지만, 예년에 너무나 더웠기 때문인데, 대신에 이제 그 더위만큼의 이 주가 흐름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만, 예년보다는 조금 더 일찍 더위가 앞당겨서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자극적인 요소가 작년보다는 조금 더 일찍 움직임이 나왔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더위에 대한 지속 시간이 그리고 이 더위에 대한 높이가 작년만큼은 아니었다라는 평가 때문에 주가가 그 이후부터 해서는 움직임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좀 테마의 성격을 잃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접근은 시기는 나쁘진 않았으나 이 날씨에 대한 예측이 사실은 조금은 아쉽다. 왜냐면은 저도 역시나 이 올해 무더위가 얼마나 더울까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가지고 당시에 뉴스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작년보다는 좀 더위가 빨리 왔다. 하지만 작년보다는 더위는 크게 덥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올해 한 4, 5월 달에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가에 대한 생명력이 작년만큼의 길지는 않겠구나. 왜냐면은 테마적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테마에 대한 연속성이 얼마나 클 것인지를 예측했었어야 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주가는 사실 크게 못 갔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더위가 빨리 온 만큼 시기는 좋았지만은 그 더위에 대한 예측 그대로 작년 40도에 가까운 높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주가에 대한 테마성은 이제 계절이 입추가 지나고 났기 때문에 좀 바뀌었다라고 봐요. 물론 이제 지금도 이제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찜통더위긴 하지만은 이제는 이제 그 무더위로 접근하는 종목은 아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주가 대응은 새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의 이제 수급 추이는, 이 종목이 주가로 움직이는 데 있어서 큰 원동력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외국인이 주로 이루고 혹은 기관이 주로 이루는 종목들이 있을 텐데 그런 종목의 성향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종목을 볼 때 외국인의 수급 추이를 따지기보다는요, 일단 지금의 위치에서는, 고점 대비해서 낙폭과대는 되었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추이를 전환시키려면은 새로운 계기가 필요한데, 만약에 우리가 예측 못한, 갑작스러운 이제 찜통 더위가 더 있다라면은, 날씨 변화에 의해서 단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무조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반등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이 조금 더 건강하게 움직임이 나온다라면은 실적이 좋았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관점으로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상을 해보면은 작년보다는 더위가 좀 빨리 찾아왔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래도 걱정을 먼저 했었어가지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뭐 파세코라든지 위닉스 또 신인사업도 이 제품에 대한 수요는 올해 여름에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신인사업도 실적에 대한 추이는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위치는 사실 매수가 대비가 아니라 고점 대비해서 이 하락 추이가 좀 컸었기 때문에 낙폭과대 반등은 나올 수 있다. 다만 이제 반등에 대한 크기를 이전에 있었던 매물대를 만나게 되면은 상당히 부담을 느낄 겁니다. 그 가격대가 2,000원대예요.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2,000원대에서 주가를 단계적으로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오는 이 2,000원대에서는 매물 소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1차적인 저항대를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등이 나온다면은 2,000원권에서는 물량을 줄이고 정리 관점을 보자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실적 발표는 언제? 실적 발표는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 다 나왔어요. 모든 기업들이. 신일사업도 좋게 나왔을 겁니다. 데이터적으로 지금 제가 뉴스를 보지는 못했는데,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것에 따른 이야기로 해서 반등이 나올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최대한 예, 손실 줄이고 수고하십시오. 나오세요. 예,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